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연 이틀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던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강세였습니다. 미국 증시는 다우가 아주 소폭 상승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올랐고 특히 나스닥은 거의 1% 가까이 반등했습니다. 암호화폐는 보합권이었지만 비트코인이 3만 달러를 지키면서 강세 모멘텀을 유지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가장 먼저 살펴볼 뉴스는 파월의 의회 발언이죠. 어제 하원에 이어 오늘은 상원 청문회에 출석한 파월은 어제보다 조금 더 명확하게 금리 인상 의사를 밝혔습니다. 올해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은 거의 확실하며 FOMC 의원의 3분의 2가 두 차례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고 얘기하며 어제보다 더 정확하게 뉘앙스를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연 이틀 매파적인 발언이 이어지고 오늘은 어제보다 더 분명하게 의사를 전달함으로써 금리 전망치가 올라갔습니다. 이제 내년 1월 금리 인하를 할 확률과 그렇지 않을 확률이 거의 반반이 되었습니다. 또한 채권 수익률은 파월의 발언 이후 급등했고 달러 인덱스 역시 어제의 하락에서 반등했습니다. 달러의 상승과 채권 수익률의 상승으로 인해 그 반사작용으로 금과 은의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다만 시장의 금리 전망은 여전히 파월의 말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파월은 연내 두 차례 추가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시장은 연내 한 번의 금리 인상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에는 힌트가 있는데요. 파월의 발언에서도 경제가 예상대로 진행될 경우 금리를 두 번 더 올리겠다고 했죠. 하지만 시장은 이렇게 예상만큼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번 주도 상승해서 예측치를 초과했는데요. 굳이 어려운 추론 능력을 발휘하지 않더라도 한눈에 실업이 증가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죠. 역대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실업률의 상관관계를 보시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하면 뒤이어 실업률이 상승해 왔던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률은 서서히 증가하다가도 어느 한순간 임계점을 넘으면 폭발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룸미러만 보면서 운전을 하는 연준이 사태를 파악하고 브레이크를 밟을 수도 없을 정도의 속도로 급등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달까지는 별일이 없다가도 당장 한두 달 뒤에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인플레이션도 내려갈 준비를 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플레이션 하락의 최대 걸림돌은 주거비죠. 내려갈 것은 확실한데 여전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거비도 결국 하락 임계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거비의 선행지표인 집값이 2011년 금융위기 회복 이후 가장 강하게 하락했습니다. 이 정도의 강한 집값 하락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처음인 것이죠. 그런데 집값 하락은 사실 꽤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미 1년 이상 진행이 됐는데요. 주거비에 이런 집값 하락이 반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지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거비가 크게 하락하지 않았습니다만 분명 멀지 않은 미래에 영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거비가 내려가는 순간 인플레이션은 예상보다도 더 빠르게 하락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경기 위험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물가는 내려갈 것입니다. 따라서 연준의 예상보다는 금리가 덜 오를 것이고 금리 인하 시기도 더 빨라질 것이라고 시장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경기는 이처럼 아직 불안이 남아있기 때문에 증시를 너무 믿어서는 안 됩니다. 당장 한두 달 뒤에 실업률이 치솟으며 경기 침체론이 급부상하면 순식간에 분위기가 역전될 수 있습니다. 반면 금과 비트코인 같은 상품 시장은 경기 위기가 대두되며 빠른 금리 인하 전망이 나오게 되면 유동성 확장에 대한 기대로 강한 상승 모드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올해 초에 나왔었던 움직임이었죠. 다시 이 분위기로 바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경제 방향이 어떻게 진행될지 완벽히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과 수개월 전과 지금이 달라졌듯 수개월 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따라서 저는 증권과 상품에 동시에 투자하기를 계속해서 추천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스닥은 3일간의 조정을 끝내고 반등을 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기보다는 모멘텀이 강한 상태에서 며칠간의 약세가 지속되자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플은 187달러의 종가를 기록하며 종가상 신고가를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시장 1위 기업이 연속적으로 신고가를 갈아치우며 상승하는 모습은 시장 추세가 완전히 전환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정이 예상된다고 하여서 섣불리 트레이딩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오르면 즐기고 내리면 줍줍하려는 자세로 임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만 단기적 과열이 완전히 식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무리하게 진입하거나 추가 매수를 시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모아나가시면 되죠. 이것은 애플뿐만 아니라 다른 기술주들도 모두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대형 기술주들이 최근 조정 없는 강력한 상승을 이어왔고 요 며칠간 약한 조정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열기를 다 식힐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는 없는 시기라 생각합니다. 어제까지 급등했던 비트코인은 오늘은 소강 상태를 보였는데요. 금리 전망이 올라가면서 상품 시장이 약했던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지만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단시간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이라고 봐야겠죠. 단기적으로야 가격 조정이 더 이어질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인 전망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무려 87%나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주요 메이저 자산 중 가장 압도적인 상승률입니다. 최근 엄청난 기세로 올라온 나스닥조차도 30%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에 비하면 비트코인의 상승률은 자체로 나스닥의 3배 ETF인 TQQQ에 버금가는 수준인 것입니다. 이것은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이 얼마나 강세인지를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은 SEC의 규제 위험에서 벗어나 있는 유일한 암호화폐입니다. 향후 SEC의 규제 움직임이 지속됨에 따라 알트코인의 리스크는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으로 매수세가 집중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는 기관들의 시장 참여 러쉬는 반감기와 맞물려서 엄청난 파급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내년 4월에 반감기를 거치며 공급 물량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수요가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공급이 반토막이 나면 가격은 급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요가 동일하지 않고 오히려 급증할 상황이라는 데 있습니다. 블랙록에 이어서 피델리티, 발키리, 위즈덤트리 등 자산 운용사들이 때를 지어 ETF를 신청하고 있고 월가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EDX까지 열렸죠. 기관들의 참여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요는 폭증하게 되어 있죠? 그냥 수요만 증가해도 가격이 오르는데 거기에 공급까지 감소한다면 엄청난 공급 수요 쇼크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거기다 내년 반감기인 4월 정도에는 거의 확실하게 금리 인하가 시작되죠. 이 공급 수요 쇼크에 금리 인하까지 겹치게 되면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론입니다. 하지만 분명 가능성이 있는 추론이죠. 따라서 매우 큰 투자의 기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적절한 리스크 범위 내에서 투자해보는 것은 매우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또 이 영상을 보시고 오케이 내일 주식 다 팔아서 비트코인 몰빵 이런 분은 제발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증권과 상품을 동시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어디까지나 기회이지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리스크 범위 내에서 투자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돌아봤습니다. 조정이 있었다고는 해도 그리 심하지도 않았고 시장은 여전히 강세입니다. 시장이 강세면 여러분들의 기분도 좋아지죠? 부디 이런 기분 좋은 시기가 최대한 오래 가서 많은 분들이 행복한 하루하루를 더 많이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